자, 내전근 관점에서 이제 골반 컨디셔닝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디셔닝 관점에서의 내전근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한번 지난 강의부터 좀 정리를 좀 한 번씩 해보면 첫 번째 강의 때 제가 이제 거시적인 관점으로 좀 골반을 좀 보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골반을 세 가지 운동면에서 보면 좋다. 그래서 관상면, 시상면, 수평면인데 이제 뭐 앞뒤로 봤을 때, 좌우로 봤을 때, 위아래로 봤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골반이 좌우로 밀리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옆에서 봤을 때 이제 골반 힌지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측면에서의 보는 시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바가 돌아간다든지 골반이나 무릎 좌우 벌어진 각도가 달라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위에 아래에서 봤을 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좀 보는 관점을 좀 설명을 드렸고 뭐 스쿼트 하다가 이제 무릎이 아프거나 하는 것들도 이제 움직임의 조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발, 무릎, 골반의 협응이나 이런 부분의 패턴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큰 문제부터 해결하는 방식들을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보면서 탑다운의 형식으로 문제를 좀 보는 강의를 첫 강의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장관절 강의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상기를 해보시면 천장관절 같은 경우에는 골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국소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의 이제 관절 중에 하나고 천골이랑 장골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이제 누테이션, 카운터 누테이션 요 기능이 좀 유의미하게 좀 중요했는데 이게 골반이 물병을 잠그고 풀듯이 골반을 잠그고 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스쿼트 동작이나 런지, 보행의 상황에서 골반이 잠겼다 풀렸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데 실제적으로 눈에 띄게 막 풀린다, 안 풀린다 이런 논란은 좀 많거든요. 근데 운동을 해보면 이렇게 느낌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누테이션, 카운터 누테이션을 좀 실질적으로 몸을 한번 느껴보면서 운동을 해보시면 좋다. 그리고 골반에서는 이제 기능적인 불균형이 3차원적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보행에서 나타날 거고 요거는 제가 이번에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강의에 보행을 좀 넣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의 때 또 참고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앞전에 설명해드린 거시적인 포인트와 이제 오늘부터 쭉 이렇게 해나갈 뭐 국소적인 포인트들을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가주셔야 자연스러운 교정 운동의 흐름을 좀 만들 수 있고, 그게 골반의 좋은 컨디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가 이제 지난 강의까지였고요. 그럼에도 이제 해결 안 되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오늘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들은, 불안정한 코어, 그 다음에 힙힌지가 잘 안 돼요. 근데 힙힌지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조절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좀 약간 헐겁게, 약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힙힌지 패턴을 잘 컨트롤 못 하시는 케이스, 그리고 이제 깊게 앉지 못하는 스쿼트, 이런 경우에는, 어, 그 천장관절로도 해결할 수도 있지만, 워낙 천장관절 움직임 조절은 국소적인 포인트를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종종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안정성에 힘을 실어주는 근육이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내전근이기 때문에 내전근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장관절과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의 약간 중간 정도에 있는 애들이 중둔근, 내전근, 특히 저는 조금 더 내전근이 중요하다고 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완전 국소적인 관점, 그 다음에 완전 거시적인 관점의 약간 중간 정도에서 그걸 연결해주는 연결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전근이. 그래서, 이번 시즌2에서는 내전근, 중둔근은 좀 근골격계 관점으로, 워낙 이제 뭐 제가 신경계나 다른 뭐 조절이나 이런 관점으로도 설명을 많이 드리긴 하겠지만, 약간 해부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근육적으로 접근했을 때 내전근이나 중둔근을 어떤 식으로 신호를 켜서 기능을 개선시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룰 거고요. 3강에서 보행을 좀 가볍게 한번 언급해보고, 그리고 호흡, 신경계, 그리고 통합, 거시적인 관점보다 조금 더 좀 패턴적인 부분들을 좀 더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6강에서 통합적 관점까지 해보면, 골반만 가지고 그러면
9개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9시간짜리 강의를 그래도 쭉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시각에서 골반을 좀 바라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컨셉을 좀 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내전근인가? 그럼 보통 내전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다리를 안쪽으로 모으는 지금 이 어덕터 머슬들, 얘네들을 이제 운동을 하는 건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진처럼 어, 의자에 앉아서 고관절이 90도 굴곡된 상태에서 이제 다리를 모으는 형태의 운동이 되고, 이렇게 운동이 되면 그 고립이 잘 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근육을 좀 쓰기에 수월합니다. 물론 이 자세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뭐 코어도 잡아야 되고 허리도 바르게 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보다 제가 조금 더 기능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전근이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세 가지거든요. 크게 체간의 안정성, 그다음에 하체랑 골반을 이어주는 것들, 그리고 보행, 특히나 이제 보행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다리를 구부리고 고관절을 90도 구부리고 있는 상태보다는 다리를 쭉 펴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잘 버티고, 그리고 얼마나 잘 보행의 상황은 걷고 펴고, 그러니까 구부리고 펴고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런 전환이 얼마나 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내전근의 관점에서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면, 내전근이 로컬 머슬이야, 글로벌 머슬이야? 라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뭐, 이제 이거는 뭐, 의견에 따라서 좀 다른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로컬이기도 하면서 글로벌이기도 합니다. 로컬 역할도 하고, 글로벌 역할도 하고 있어서, 로컬 머슬의 역할을 해야 될 때, 글로벌 머슬의 역할을 하거나, 반대의 상황이 생겼을 때는,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 에서 이제 제 이 강의의 출발이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뭐 로컬 머슬, 글로벌 머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굳이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로컬 머슬은 자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안정성의 역할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머슬들은 그 자세 유지보다는 힘을 내는 데 필요한 역할들을 보통 많이 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운동성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세 유지하는 근육과 힘을 쓰는 근육이 조화롭게 써져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미지를 좀 보시면 위에 그래프를 보면 주황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죠. 근데 주황색은, 이거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낮은 부하, 주황색은 낮은 부하에서 안정성 근육, 그리고 빨간색은 이제 운동성 근육으로 나눠지는데, 낮은 부하에서는 운동성 근육이 요구되는 것들이 좀 적어요. 그러다가 부하가 확 높아지면, 예를 들면 무거운 무게를 다루거나 갑자기 점프해서 착지를 해야 되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운동성 근육이 요구되는 것들이 많은데, 만성적으로 근골격계 통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똑같이 요구되는 부하의 그 양이, 얘가 지금 30인데 30을 원래는 한 20 정도로 그 안정성 근육으로 받아야 되는 거를 이제 얘네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운동성 근육으로 확 받아버리는 형태가 생기면서 보상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내전근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전근은 운동성이면서 안정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환이 좀 유기적으로 좀 잘 돼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유기적으로 운동이 이게 잘 안 되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패턴들, 뒤에서 좀 몇 가지 그림으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내전근이 타이트해요. 근데 타이트하다는 게 무조건 안 유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직된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는 거는 내전근이 긴장을 이렇게 풀어야 되는 때도 긴장을 못 푸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기능적으로 좀 약해져 있다라는 것들을 좀 수업을 하면서 많이 마주하게 됐고, 그 내전근에 대한 안정성 역할에 대한 포인트와 운동성 역할에 대한 포인트를 좀 적절히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지도했더니 내전근의 기능들이 좀 살아나면서 골반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확보되는 것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 기능적인 연결이 좀 핵심적인 포인트거든요. 내전근은 하지와 골반, 그리고 하지와 골반 상지 체간의 이 기능적인 연결이 핵심적인 포인트라, 이 기능 연결의 관점에서는 제가 또 뒤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곡보다는 신전 상태가 기능적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앞전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요 그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고관절을 굴곡한 상태보다는 신전된 상태에서 더 잘 써줘야 안전근으로서의 역할들을 좀 더 잘 하게 된다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기능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로컬 머슬들은 로컬 코어, 글로벌 코어, 그 다음에 글로벌 운동성,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크게 세 가지로도 또 나누는데, 로컬 운동을 하면서 그 흔히 얘기하는 뭐 복행근, 다혈근, 골반저근, 횡격막 이런 애들이 이제 로컬 코어 머슬들이거든요. 걔네들을 안정화시키는 운동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글로벌 코어라고 하면 로컬이랑 글로벌을 연결시켜주는 애들이 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글로벌 운동이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러면 앞전에서의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쪼개면 지금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애가, 제가 판단했을 때 골반에서는 내전근이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중둔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데, 그 기능적인 관점에서 좀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림 세 가지가 오늘 선생님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포인트들이고, 제가 빨간색 테두리로 한 거가 좀 중요한 것들이니까 그거는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내전근이랑 근막경선에서의 신부전방선, 그리고 내전근이랑 내외 복사근, 그리고 내전근, 중둔근, 요방형근, 이 세 가지 패턴이 이제 좀 기능적으로 좀 중요하고, 요거에서 인사이트를 좀 얻어서 제가 여러 가지 운동들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전방선 같은 경우에는 내전근에서 골반, 장요근, 장골근, 뭐 횡격막, 그다음에 몸통 안쪽에 있는 신부 근육들, 뭐 다혈근 이런 애들 다 기능적으로 싸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복사근은 내전근의 같은 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왼쪽 내전근 그룹이랑 왼쪽 그 내복사근, 그리고 오른쪽 외복사근이 이제 기능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 사선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사선 모양의 형태를. 근육의 결이. 그래서 지금,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오른쪽 외복사근에서 왼쪽 내복사근의 형태로 보면 사선 모양을 띠고 있고, 그 모양이 내전근도 같이 사선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요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세 번째 그림에서는 이제 내전근이랑 중둔근 반대쪽 이제 요방형근이 기능적으로 연결되는데, 이건 보행이나 한발서기 같은 상황에서 좀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 주시고,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어요. 좀 복잡계 관점이나 인체 전반의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이런 패턴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인스타그램에도 한 번씩 소개해드리는 포인트들이기도 한데요. 소화기 문제와 그 골반이나 코어는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식기와도 연관이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 기능이 좀 원활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긴장을 좀 하게 되는 패턴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식을 많이 하시거나 밤늦게 좀 단거나 막 야식 같은 걸 좀 많이 드시거나, 그러니까 식사 패턴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과도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분들의 경우에 지금 여기 왼쪽에 누워 있는 사진을 보시면 골반이나 복부 쪽이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이런 패턴으로 좀 나타나고, 심한 분들은 더 심해요. 근데 이게 그냥 긴장을 풀고 있는 건데, 골반은 후방경사로 좀 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리가 모아져요. 내전근이 과하게 긴장이 되면서 다리를 모아버리거든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패턴들이 있는데, 이걸 다 그렇게 단정 짓긴 좀 어렵습니다. 이런 패턴들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실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기능이 무조건 딱딱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뭐 헐렁헐렁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좋은 텐션감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내장기 관점에서 걔네들이 좀 문제가 있으면 확실히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경계 관점에서 우리가 보통 깜짝 놀래거나 위협적인 상황이 되면 몸을 보호하려고 몸을 움츠려요. 동그랗게. 몸을 움츠리면서 승모근이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뭐 다리를 모으기도 하고, 복부를 말기도 하죠. 그래서 태아도 처음에는 구부정하게 움츠러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에 위한 본능적인 반응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승모근이 긴장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복부 쪽이 긴장이 좀 많이 되면서 내전근이 같이 좀 긴장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1번 그 내장기랑 같이 이어져서 가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지수를 좀 설명을 같이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근골격계 패턴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런 근막경선, 심부경 전방선이나 이런 기능적인 패턴으로 같이 이어져서 되어 있고, 인체는 결국엔 하나이기 때문에 내전근 자체만 깨우는 느낌보다는 내전근과 어떤 부분을 같이 연결지어서 운동을 시킬 것인지가 내전근의 기능을 좀 더 좋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런 포인트들을 뒤에서 쭉 운동이랑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